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5월 아버지 뻘되는 60대 택시기사를 폭행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또 행인에게 행패를 부르다가 구속 기소, 2021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문신충 우리 박모 씨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입니다. 과자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몸에 그림도 좀 있고 아직 나이도 좀 어리고 이전에 집유전과가 뭔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폭력사건 원인의 열의 9은 전부 다 술이라는 점, 그놈의 술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어차피 강짜방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쭉 해왔을 텐데 요즘 강짜방은 대부분 물총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본인에게 꼽을 주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또 몸에 또 맞게 확 화려하게 그림도 좀 그리고 했으니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도 징역을 다녀오기는 했지만 톡 까놓고는 말해서 우리나라 징역이 나름 살만하거든요. 형이 5월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영상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재판이 미뤄진다고 해도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1심이 6개월이나 소요가 되나? 그렇게 복잡한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집유기간이었던 거야. 그래도 1심을 풀로 채운 거를 보면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서 나름 뭔가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어차피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끝나야 형이 확정이 되고 그 기간의 집행유예 기간만 도과시키자가 이제 그 작전인 것 같은데 1심 형량이 5년 나온 거를 보면은 지금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 그치? 자, 다들 짐작은 하겠지만 이런 사건 죄명으로 판사님께서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사고를 치지 말았어야 되고 방어권 보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서 확 기간을 늘리고 하는 게 사실 방어권 보장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는 말 그대로 괘씸죄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언론에 이렇게 나온 사건은 항상 또 좆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네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그 안에 들어간다 해도 또 사람들이 그거를 그 안에서 안다고 해도 면전에서 너를 대놓고 욕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오히려 다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앞에서야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너 없을 때는 보다 뒤에서 저희 젖 같은 새끼 씹새끼 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항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하지만 형 생각에 너는 워낙 유명인사가 돼서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술을 적당히 마셨어야 했고, 자, 너도 하는 일을 이렇게 쭉 보니까 종종 이 고객들한테 갑질을 많이 당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를 갖다가 원한 사람한테 풀면은 말 그대로 개새끼가 되는 거야. 몸에 그렇게 멋있게 그림까지 그렸으면은 뭐야, 주먹을 쓰더라도 좀 멋있게 써야지. 그 씨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게 제일 병신 같은 새끼인 거야. 씨발 매너라는 말 몰라? 그냥 저런 말 다 떠나서 누가 술 처먹고 네 차에 토했다고 치자. 너 같으면 씨발 좋은 소리 나가겠니? 두 번째, 그래서 너의 청춘을 그 안에서 보내야 하잖아. 인상을 봤을 때는 약자를 괴롭히거나 하는 그런 족밥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행여 교도소에 가더라도 너보다 왜 약한 애들 그런 애들 있으면 괴롭히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형 생각에는 너는 워낙 웨스컴을 크게 타서 가석방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린 마음에 다른 가석방 받은 사람들 부러워가지고 또 말년에 코골이 같은 거 하고 있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마. 징역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거. 어차피 항소 때는 어떻게든 형량을 깎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해요. 네가 이번에 친 사고는 합의금 몇 푼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를 잘 알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게 뭐야? 장유유서 알지? 씨발. 큰아버지 뻘 되는 어른을 그렇게 갖다 폭행을 하고 게다가 아주 4K 영상으로 지금 인터넷에 다 돌고 있으니까 이게 뭔 망신이냐고. 안 그래요? 세 번째, 추력은 관용부 영선으로. 우리가 징역에 가면은 출정을 나갈 때 빼고는 여사동 수용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가끔 취장 사람들은 여사 배식 추진을 해줄 때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여사 소지들 뒷모습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본인이 징역 가기 전에 하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형이 추천을 해줄 만한 추력이 바로 영선이에요. 자, 구치소 영선 같은 경우는 여사동에서 갈 수도 있고, 왜 여사동에 뭐 파손되거나 변기 막히면은 바로 그냥 영선이 출동해가지고 고쳐주거든. 영선이 뭐 급여는 적고 그래도 뭐 이런저런 낙들이 좀 있다는 점. 그렇다고 여사동에 뭐 고치러 가면은 뭐 여자들 있는 방에 들어가서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방 언니들 다 옆방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빈 방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이거? 약관의 나이에 국민청원 25만,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다 털렸고, 게다가 그 사건으로 징역 5년이면은 나름 뭐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을 하긴 한 거라고 보면 돼. 앞으로 자네의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그 안에서 잘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징역에 온 이유가 단순하게 뭐 사람을 폭행해서가 아니라 너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너의 SNS에 싸질러 놓은 너의 가족들도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네가 네 가족이 소중하듯이 택시기사님도 자신의 자녀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점을 꼭 알길 바라고, 인생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나 주먹이 울어도 참고 산다는 거 꼭 알라는 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뉘우치고 건강하게 징역생활을 잘하고 나오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